매주 일요일에는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고 있죠. 경제계 인싸를 만나서 경제적인 해안을 길러 봅니다. 경제 인사이트. (5천만이) 다 아는 개그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개그맨에서 투자 전문가도 인정한 투자자로 주목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경제 인사이트에는요, 개그맨이자 방송인인 황현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황현입니다. 선배님. 네,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진짜 이렇게 또 방송에서 만나보니까 또 새롭네요. 어머, 개그 콘서트 그 무대 위가 아니라 네네네. 이렇게 라디오 부스에서 같이 마주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그러니까요. 묘하네요. 아우, 저는 이희경 씨 정말 대단하시다고 봐요. 이게 또 경제 프로그램에 DJ를 하고 계신다는 게 어머 세상에. 정말 대단합니다. 아, 제가 역시 뭐 후배 보는 눈이 있었어요. 역시. 우리 같이 코너도 했었잖아요, 예전에. 예. 그렇죠. 그리고 같은 코너 살짝 했었죠. 아, 맞아. 그리고 희경 씨가 그때 이 수상소감으로 황현 네. 선배님께 감사하다 뭐 이런 말을 또 하셔가지고 제가 좀 집에서 감동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그때 안 보셨구나. 뭐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만나보니까 너무 반갑고 네. 이렇게 또 개그맨이 아니라 이 경제 또 관련돼서 섭외를 해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이게 개그맨이 굉장히 똑똑하다, 뭐 똑 부러진다 이런 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대명사가 저는 황현희 제가 선배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씨라고 아유, 오늘은 그럼요. 예. 그 대표적인 대명사가 황현희 씨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미지가 아주 잘 만들어졌었죠. 네, 어쩜 예. 그렇게 잘 만드셨어요. 뭐 그때 한때 좀 개그 콘서트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네. 운이 많았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평소에도 책 읽고 공부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쵸. 제가 좀 보통의 개그맨들이랑 뭐 희경 씨도 우리 개그 콘서트 연습할 때 그럼요. 아이디어 회의할 때 보셔서 아셨겠지만 좀 약간은 좀 조용하고 네, 맞아요. 말수도 좀 없는 말도 듯하고. 없고 막 누가 인사하면 피하고 막 그런 성격이잖아요, 제가. 네, 그 회의실이 항상 그 구석진대 네. 자리를 항상 잡으시잖아요. 왜냐면 거기 워낙 기센 분들이 많아서 그 중심에 서기가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좀 조용히 개그하는 걸 좀 좋아했거든요. 예.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참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하게 될지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전화 통화하는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그러니까요. 방송이 아니라. 아니 오늘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 네. 또 개그맨 후배가 하는 방송이어서 맞아요. 특별히 시간을 뺐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네. 소문으로 들려와요. 이거 어떤 거예요? 사실이에요? 아니 근데 밖에 계신 작가님한테는 좀 죄송한데 예전에 제가 5천만의 변호인이라고 네. 이제 매주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알게 된 작가님이신데 시간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책이 나와서 홍보를 좀 많이 바쁘시죠. 하고 있는 와중이라 그래서 이희경 씨 라디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 뭐 무슨 여기 사내 뭐 아나운서신가 뭐 그랬다가 개그우먼 이희경 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보냈어요 카톡을 저기 메시지를 네. 메시지를 다시 보내서 개그우먼 이희경 씨면은 무조건 나가야죠. 예. 어머. 몰랐습니다 하고 다시 이렇게 스케줄을 좀 조정을 했던. 와, 황현희 씨 예. 미담 장착 하나. 그래서 희경 씨가 진짜로 DJ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가겠다라고 네. 말씀 듣고 오늘 찾아뵈러 왔죠. 이희경 씨는 뭐 EBS 공채 개그맨인가요? 여기서 굉장히 뭘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EBS 공채 개그 아나운서. 그렇군요. 네, 그런 예. 이미지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렇게 DJ로 하셔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진작 제가 알아보고 이희경 씨 이름 듣고 왔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진짜 네. 상상을 아마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상상을 못했어요. 네. 예. 정말 요즘에 보면 개그맨들이 설 무대가 없고 또 이런저런 좀 슬픈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할 때 네네. 예능보다는 그 황현희 씨는 좀 시사에서 항상 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원래부터 관심이 좀 많으셨어요? 예, 원래부터 저는 좀 너무 이게 소심하고 사실 네. 남들 앞에 쓰지를 잘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그맨이 된다고 했을 때 친구들에게 나 개그맨 되려고라고 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그 말이 제일 웃겼다. 그 정도로 상상이 안 됐다는 거죠. 저 예전에는 뭐 반장 선거 이런 것도 너무 부끄러워서 못 나갔고 장기자랑 보통 이제 개그우먼이나 개그맨이 되려면 장기자랑 같은 거를 그죠, 무대 장악해야 위에 되잖아요. 서야 되는 직업인데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누군가 앞에 선다는 것을. 근데 제가 쉬면서 학업을 좀 쉬면서 네. 내가 개그맨으로 성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쉼을 갖고 뭐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한번 알아보는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저의 장점들을 좀 적어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한 네. 50개만 적어보자 했는데
여섯 개 적으니까 끝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귀엽게 생긴 것 같다. 뭐 이런 거부터 적어서 목소리가 좀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어. 장점을 적다가 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나와요. 본인의 장점들이. 어. 그러다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적기 시작했어요. 네. 발가락이 이쁜 것 같다. 뭐 웃을 때 뭐 벌써 웃기다. 예, 잇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뭐 괜찮게 웃는 것 같다. 뭐 이런 어. 걸 적다가 마지막에 이제 46개쯤 적을 때부터 제 자신을 좀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적었던 게 음. 친구들이 나의 말투를 많이 따라한다. 그때부터 이제 개그맨으로 성공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온전히 알아가는 시간을 배워보니 나에 대해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어. 아버지 덕분에 신문을 하루에 5개 이상 읽는 법을 배웠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 자신도 몰랐던 내용들이었거든요. 음. 그런 걸 접목해 보니까 개그맨으로서도 굉장히 좀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어. 들어서 제가 공무원 시험을 한 3번 봤는데 공무원 시험은 다 떨어졌는데 개그맨 시험은 한 번에 됐던 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 시험도 도전을 하셨었구나. 저도 전공이 법학 쪽이어서 네. 아버지가 너 공부 못하니까 공무원 시험이나 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무원 시험을 얼마나 공부를 잘해야 붙는 건데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전에 그 시험도 봤었는데 다 떨어졌었죠. 예, 이 어. 운명이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이야기와 그러한 내면에 담겼던 모든 소양들을 네, 개그 무대에서 마음껏 펼치셨잖아요. 소비자 고발이나 뭐 이런 거에 그렇죠. 항상 시사적인 걸 녹여서 개그를 그게 하셨었잖아요. 온전히 저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음. 도전할 때 내 자신도 모르고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네. 사실 그 장점을 적었던 것 중에 마지막에는 남을 잘 설득할 수 있다라는 또 장점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개그 콘서트에서 내 이미지가 그러니까 내 캐릭터가 여기 현재 없는 것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에 멀쩡해 음. 보이는 바보를 해보자. 예. 겉모습이 바보 같은 바보 캐릭터가 아니라 멀쩡해 멀쩡한데 보이는데. 멀끔한데 헛소리하고 바보 같은 소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뭐 그 캐릭터 그래서 했던 게 뭐 불편한 진실이라든가 음. 소비자 고발이라든가 뭐 범죄의 재구성이라든가 네. 뭐 집중 토론이라든가 뭐 남성 인권 보장 위원회라든가 이런 코너 음. 그러니까 제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하는지를 제일 찾아서 해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성공의 요인이라면 요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쉼이라는 어떤 맞아요. 휴식기, 쉼을 통해서 가장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실행에 옮겼을 때 좋은 결과물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개콘이 사라졌잖아요. 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떤 유튜브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행사의 무대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을 때 음, 역시 쉼을 통해서 결정을 내리셨을 것 같아요. 그때 쉼을 그렇습니다. 통해서 음, 대학원을 네. 가셨어요. 이희경 씨도 아마 그런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개그 콘서트 밖으로 퇴출되고 난 이후에 난 이제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셨을 거잖아요. 저도 재작년에 그래서 미국에서 어학연수 받고 그게 왔잖아요. 진정한 네. 쉼입니다. 그런 게. 어. 제가 2014년도에 이제 뭐 개그 콘서트를 나오면서 나온다는 얘기는 좋은 편이에요. 퇴출이 됐죠.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잘린 거죠. 에, 예, 예. 에이, 나오신 거죠. 아닙니다. 잠시 쉼을 가졌죠. 근데 이제 저도 꽤 오랫동안 개그 콘서트를 어떻게 보면 제가 꾸준히 했던 거의 가장 오래 했던 개그맨 중에 하나였는데 음, 그때 느꼈던 건 일이라는 거는 나도 내가 이렇게 온전히 일에 대해서 노력을 해도 이게 내 소유가 될 수 없겠구나. 내가 네. 일에 온 힘을 쏟고 온 청춘을 바쳤지만 이 밖으로 이 시장 밖으로 퇴출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음, 그때 처음 느꼈어요. 일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앞으로 물론 저의 능력 부족인 걸 수도 있지만 예능을 한다거나 유튜버를 한다면 그건 역시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뭐 음, 예를 들어서 이희경 씨가 지금 라디오 DJ를 하고 있지만 네. 사실 우리는 이 시장 바깥으로 언젠가는 퇴출될 수밖에 그럼요. 없거든요. 예. 그럼요. 잘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요. 내년 3월 뭐 긴장하고 있어요. 네. 이렇다 보니까 이게 온전히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시장 밖으로 나오고 나서 나에게 오롯이 남겨져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시드머니가 있더라고요. 어, 노동을 통해서 나의 시간과 맞바꾼 그동안의 그렇죠. 시드머니, 그동안의 시드머니를 종잣돈. 종잣돈을 제가 온전히 소유를 해서 불릴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었구나.
그 지점에서 이제 음. 투자를 시작했던 것이죠. 대학원 전공을 뭘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경제대학원입니다. 경제대학원을. 네네네. 그러니까 무작정적으로 이제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데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에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시험을 봐서 면접까지 보고 합격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사실 좀 지금 휴학 상태인데 3학기 다니다가 휴학을 한 이유가 일단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는 원론보다는 약간 좀 더 실전적인 이 그쵸. 투자에 대한 것을 더 배워보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등록금이 너무 비싸요. 아우 두 번째가 정말 첫 번째 같은데요.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면 이 돈을 온전히 시드로 시드머니로 써서 투자를 했으면 훨씬 더 그쵸. 불릴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네. 의문점이 들었고 근데 주변 동기들 제가 2014년도 이제 저기 들어갔으니까 음. 2014년 같이 이제 입학한 주변에 경제대학원 다니는 형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같은 동기들이죠. 그분들이 이제 직장인들 거의 뭐 금융업에 계신다거나 무슨 나라에서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제가 그분들을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분들은 회사에서 등록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 온화한 표정으로 수업을 다 듣고 계실 수 그렇죠. 있었군요.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회사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럼 나는 이 돈을 차라리 한번 좀 개인적인 시드머니로 써봐야겠다. 왜냐면 등록금이 음.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휴학을 하고 유튜브와 그때 당시에 이제 책들을 샅샅이 보게 됐죠. 예. 또 황현희 씨 성격에 얼마나 꼼꼼하게 봤을 거예요. 그렇죠. 뭐 지금도 그 밑줄 쳐진 형광펜으로 네. 밑줄 쳐진 책들이 아직까지 많이 쌓여 있는데 그때 배웠던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온전히 공부만 했던 제 자신이 좀 대견스럽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설픈 상황에서 투자하지 말자라고 좀 마음 먹고 있었거든요. 예.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그 국제 관계학을 이제 전공을 했는데 네. 경제학을 같이 또 이수를 해야 되는데 경제학 수업이 정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좀 미시, 거시 뭐 네, 이런 미시 것부터 경제, 해서. 거시 경제 너무 어려워서 네.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경제학 수업을 안 들을까? 나는 경제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사회에 나와서 하고 있던 모든 행동들이 다 경제학적인 행동들을 그쵸.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여기 있는 방송국도 경제 논리로 돌아가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예. 그리고 뭐 어떤 뭐 사업에 관심이 있든 뭐 모든 것들이 나는 경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맞아요. 이론과 또 실제 그 실물 경기는 또 다르니까 괴리가 있죠. 예. 네, 그래서 또 휴학을 결심하지 않았을까. 그 마음에 되게 공감이 됐어요. 이경 씨는 굉장히 똑똑하신 겁니다. 예, 그걸 제가요? 느끼신 것 자체가 벌써 대단하신 거죠. 예, 그걸 모르고 지나간 적도 많거든요. 사실 저는 2008년도에 제가 연예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었는데 그때 만약에 개그를 안 했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이 경제를 알았으면 그때 서브프라임 무기지론에 직면했을 때 나는 오히려 돈을 그때를 더 위기를 기회로. 뭐 그러지는 않았을까라는 가정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게 시간을 써서 공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황현희 씨는 그 개그맨이라는 타이틀도 있고 방송인이라는 타이틀도 있고 네네. 요즘엔 투자자라는 타이틀을 하나 더 얻으셨는데 네. 세 가지 타이틀 중에 어떤 타이틀이 가장 좀 내 옷 같으세요? 제가 사실 개그맨일 때도 많이 좀 이것을 꼭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책을 쓰는 거였어요. 어떤 종류로든 책을 좀 한번 써봤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무조건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가 그 책을 제 아들에게 처음으로 이게 줬거든요. 근데 36개월이에요. 아직은 못 읽어도. 아직 못 읽어도 이렇게 네. 줬는데 그 책 표지에 있는 그 아빠의 얼굴을 보고 아빠 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뿌듯해가지고 내가 정말 책을 쓰기를 잘했구나. 나중에 이제 아들에게 물려질 이 유형 자산이 생겼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만족하고 요즘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투자에 아주 성공을 하셨다. 네. 그래서 해줄 말들도 많다. 아, 이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뭐 너무 성공했다. 이건 좀 너무 부끄럽고요, 사실. 네. 그 정도까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폭발적인 뭐 이런 투자는 아니었고 네. 저는 좀 오래 좀 이제 자산을 보유해 간다라는 생각으로 투자에 임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긴 했습니다. 예. 아, 황현희 씨의 첫 투자는 언제였어요? 그럼? 2014년에 이제 경제 공부를 시작해서 아무런 투자를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쉬어보자. 그러니까 공부도 음. 저는 제 미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쉼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2년 동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제가 책 제목이 이제 비겁한 돈이니까 네.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비겁한 지점을 찾아내야겠다. 이 시장을 눈을 갖고 제3자 입장으로서 멀리서 바라봤을 때 지금이 그 비겁한 시기이다라고 마음을 내려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던 첫 번째는 2016년에 부동산입니다. 서울 아파트죠. 아, 예. 2016년에 부동산 서울의 아파트 지금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죠. 그렇죠. 지금이 3배 정도는 평균 서울 아파트는 오른 것 같아요. 아, 지금 그럼 생각해보면. 그때 그 부동산 투자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하락장이고 약간 오를까 말까 그리고 그 음. 내년 또 다음 해 대선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음. 이제 탄핵 국면이었으니까 그때 상황에 과연 어떻게 갈까라는 예측을 많이 하고 있었을 텐데 네. 저는 이렇게 서울 아파트가 눌려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만 음. 해도 뭐 인구가 감소된다, 무슨 일본의 도쿄를 따라간다라고 맞아요. 해서 사실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사람의 결국 욕망은 좋은 곳에 살고 싶어하는 기본 욕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전반적인 돌아가는 이 흐름이 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눌려 있었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2016년도에 전 재산을 다 올인했던 기억이 나요. 영끌을 해서 이렇게 다 투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 투자라는 개념이 항상 저희 청취자분들도 인지하시겠지만 네. 이렇게 수익을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또 볼 수도 있다라는 게 투자 안에 다 그럼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셨어요? 투자는 결국에 이 맞춤 예언의 영역이 아니라 이 어.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음. 부동산이라는 첫 번째 투자물에 투자했던 이유는 집이라는 것은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첫 번째 집이 될 수 있고 네.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좋은 곳에 마련해 보자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게 몇 배가 오를 것이다라는 예언은 못했어요. 예상은 못했고 어느 정도의 상승, 그러니까 지속적인 우상향의 시장일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들어가긴 했지만 굉장히 운 좋게 그 시기에 그 비겁한 시기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것이죠. 어. 그 시기가 전 2번 있었거든요. 투자에 있어서 큰 네. 비겁한 시기가. 근데 2016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그 세무사 동생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또 맞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2017년, 18년부터 주식 공부를 하다가 막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지금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남들 다 돈 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라고 하다가 저는 그래서 아직 잘 모르니까 제3의 눈으로 역시 떨어져서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 그 아. 두 번째 지점이 2020년 3월을 만난 거죠. 아이고. 코로나19로 굉장히 좀 폭락한 주식 시장을 폭락장이 왔었죠. 직면을 했었죠. 뭐 그때 막 발표됐을 때 뭐 1,100선까지 떨어진다라고까지 얘기해서 실제로 뭐 1,400대에서 멈추긴 했지만 1,700대, 1,600대부터 마이너스 10%가 될 때마다 말뚝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한 거죠. 그렇죠. 그 두 번째 지점이 그 비겁한 지점이라고 생각했던 건 그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좀 떨어져서 쉬면서 우리가 이 투자물을 지켜봐야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음. 게 왜냐하면 사실 누가 옆에서 돈 벌었다고 하고 뭐 우리가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시기는 어딘가에 누가 기사를 낸다거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천슬라가 됐다든가 네. 이런 글을 보고 우리는 그때서야 그 파티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너무 느리게 그렇죠. 이미 다 모든 것들이 되어 있을 때 올랐을 때 타죠. 그렇죠. 거의 이제 대부분의 서울 아파트가 몇 배가 올랐느니 뭐 천슬라로 간다더니 네. 뭐 비트코인이 뭐 8만 달러를 넘었느니 이 시장에 진입을 하지만 음. 사실 그들에게 오늘을 봐서 들어가는 거지만 그들에게는 그 투자를 준비했던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근데 음. 사람들은 그 투자의 오늘만을 지켜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지는 거고 나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네. 생각해서 들어가면 그 축제는
그때부터 끝이 나죠. 몰리는 거죠, 뭐. 그 축제는 이제 술 마시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제 이미 나가시고 그들의 술값을 내가 계산하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슬픈 누군가에겐 또 슬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솔직하게 썼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더욱더 읽어보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저희 네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잠시 쉬어갈게요. 신청곡을 여쭤봤었는데 어떤 곡 준비해 오셨나요? 더더의 내게 다시를 신청을 했는데 이 노래는 제가 20살 때 대학교에 음. 처음 들어갔을 때 교내 방송에서 네. 처음으로 들렸던 그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그 대학교 교정을 걸어가고 있는 제 모습을 좀 상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두 번째 20살을 맞이했는데 네. 요 느낌을 좀 살리고 싶어서 좀 이 프레시한 좀 느낌을 갖고 싶어서 이 노래 신청했습니다. 다시 그때의 마음으로 투자자의 길을 걷는 그렇죠. 더더의 내게 다시 듣고 올게요. EBS FM 이희경의 5천만의 생활경제 경제 인사이트. 오늘은 성공적인 투자 비법을 들려주실 개그맨 황현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래 듣기 전에 잠시 이제 짧게 책 네.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네. 네. 책 이름이 비겁한 돈. 그렇습니다. 예. 책 이름을 왜 비겁한 돈이라고 지으셨어요? 이게 어찌 보면은 좀 맞지가 않잖아요. 비겁한 돈.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 앞에 형용사가 비겁한이라는 얘기는 잘 안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든 사람의 시선을 한번 끌어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 돈이라는 거는 기회주의자라는 말이 융통이 안 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가능한 그러니까 일반 생활의 사회생활에서 기회주의자라는 말은 굉장히 나쁜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투자에 있어서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면은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용기 있는 기회주의자가 불을 얻는다. 근데 그 지점은 우리가 상승 사이클의 비겁한 시기를 알아차리고 길목을 잡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러면 비겁한이라는 돈을 이 비겁한이라는 단어를 돈에다 한번 붙여볼까라고 해서 예전에 뭐 약간 뭐 개콘에서 했던 뭐 불편한 진실 느낌도 좀 네. 있죠. 예, 비겁한 돈. 나랑 이미지가 잘 맞겠다. 이 직접 문장이. 지으신 거죠? 제가 비겁한 직접 돈. 지었습니다. 예, 예. 야, 이게 그렇게 또 제목을 했어요. 딱 입에 잘 붙네요. 그러니까요, 다행이네요. 비겁한 돈. 이게 그 책의 첫 부분에 네.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사실 그 문장을 네. 얘기한다는 게 저희 같은 어마어마한 용기 아니에요? 저희 같은 직업을 갖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방송인들이 네. 망했어요, 뭐 사업하다 실패했어요, 사기당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는 것은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행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었다라고 해서 그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 거부감이 들죠. 맞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앞에 해놓지 않고서는 뒤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끄집어낼 수 없는 상황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남들이 못하는 부분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연예인이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방송인이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돈을 좋아한다. 나는 돈을 목표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죠. 네. 그런데 뭔가 나는 돈을 좋아한다. 나는 돈을 목표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 말이 네. 그냥 표면적으로만 느껴지지가 않고 뭔가 이 문장이 담고 있는 내면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런 거 없이 아니요, 저 진짜 돈 좋아하거든요. 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왠지 황현희 씨 성품으로.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참 생각해 보면은 어차피 노동을 한다는 건 이희경 씨도 지금 라디오 DJ를 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나의 일할 수 있는 이 노동력은 내 네. 시간을 이곳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음, 일정 시간을 이곳에다가 넘겨주고 나의 노동력까지 투자를 해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캐시플로우가 도는 상황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온전하게 과연 이 시간을 날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나의 노동력을 이곳에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돈을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어떤 이야기가 될 수가 있냐면 제 시간을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세속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은 돈을 뭐 수단과 뭐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네. 그런 방법으로 쓴다? 이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 개그 콘서트라는 시장 밖으로 퇴출이 되어 봤으니까 온전히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었고 깨닫고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부분을
나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희경 씨도 아실 거예요. 제가 후배들에게 무던히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돈은 네가 일을 열심히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어라고 대부분의 선배들이 그렇게 멋있는 척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희경 씨에게 제가 개그를 열심히 하지 돈을 쫓아가면 안 돼. 라고 얘기를 선배들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죠. 거의 앵무새처럼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시간을 지나고 나서 그 얘기를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음. 이 일을 즐겨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 일은 즐길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소유할 수도 없고 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네.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는 정말 공감이 많이 네네. 되네요. 그렇게 무던히도 얘기했던 제 자신이 결국 2014년에 퇴출이 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완전히 생각을 바꾸게 되죠. 네. 음.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보자. 그래서 나는 돈을 좋아한다. 음. 나는 돈을 목적으로 지금 현재 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자유가 있어야 네, 또 내가 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겨나고 그렇죠.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생겨나니까 경제적인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런 뭐 돈만 보고 갈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 그 안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경제적인 자유 그것을 하기 위해선 그렇죠. 돈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 그런 취지로 쓰신 것 같아요. 사실 경제적 자유라는 의미는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게 포함이잖아요. 그쵸. 왜냐 노동에 내 시간을 안 팔아도 되니까. 사실 경제적 자유는 저는 부자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아, 그것이 진정한 경제적 자유네요. 그렇죠. 내가 일을 안 해도 뭐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이 캐시플로우를 만들어 놓는다면 경제적 네. 자유를 이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여행을 가고 싶을 때 여행을 하고 뭐 TV를 보고 싶을 때 TV를 볼 수 있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뭐 지금 라디오를 맞아요. 진행하시지만 집에 가서 쉬고 싶을 때 그냥 집에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저 상황을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이런 느낌으로. 그런 상황을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저도 이런 마인드를 예전에는 돈을 벌면 그냥 예금만 해놨었어요. 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왜 내가 이 돈에 대한 공부를 좀 일찍 시작하지 못했을까? 이 음. 방송을 시작하면서 더욱더 이제 드는 그 약간의 후회이긴 한데 아 지금 시작하신 것도 엄청 빨리 시작하신 네, 거죠, 또 이경 씨. 예, 이면에 네. 또 이런 생각으로 그래 지금이 늦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 또 하나둘씩 바꿔나가는 또 그렇죠. 예, 희망적인 또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 내가 하는 이 일이란 분야도 좀 네. 생각을 해보면은 글쎄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국에 우리가 취업을 위해서 16년 동안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 회사들 허울 좋은 임원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계약직으로 돌려서 16년 만에 밖으로 내모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에 변합니다. 우리가 개그 콘서트라는 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지만 사실 쇠퇴기를 겪는다는 거를 우리는 몰랐잖아요. 몰랐죠. 상상도 못했죠. 이 인기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고 이 시장에 모인 돈이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쇠퇴기를 겪으면 시장에 모이는 돈조차도 이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에 뭐 계약직만 놓고 이제 내보내는 상황들. 그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뭐 자동차 회사에 지금 요즘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그 H 자동차의 임원이 기계공학과에서 전자공학과로 대체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그거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말이죠. 근데 내가 거기에 올인을 하고 있으면 나는 분명히 그 노동이라는 시장에서 분명히 쫓겨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 준비와 네. 대비를 하고 있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는 투자라는 것은 뭐랄까요? 선택의 영역이 아닌 필수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노동은 줄어들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햄버거 가게만 가도 키오스크가 이제 준비가 되면서 네. 노동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무인 맞아요. 편의점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많은 것들이 이익을 대체되겠죠. 어떻게 현금의 흐름을 창출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앞으로의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비겁한 돈이라는 책 안에 네.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지금- 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했던 얘기가 다 담겨 있고요. 그럼 이제 안 읽으셔도 되겠네. 뭐 그거는 본인들의 영역이니까요. 어,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이곳에 돈을 넣어라. 여기에 투자를 해라. 지금 돈을 넣어라라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저는 이 책을 어떤 책이냐고 여쭤보신다면 돈에 대한
자기 개발서. 아하. 예. 그러니까 투자를 이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거나 이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 그리고 뭐 음. 20, 30대들 이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음. 책을 읽고 돈에 대한 마음에, 예, 돈에 대한 그 투자가 아니라 돈에 대한 마음, 이 투자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다잡고 시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음. 자기 개발서라고 보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지금 황현희 씨가 이야기했던 어떤 생각의 흐름들을 지금 요즘에 내가 딱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음. 그러면 황현희 씨는 어떤 마음을 거쳐서 이러이러한 투자를 하게 됐을까라는 하나의 그냥 큰 지도를 보는 네. 느낌이겠어요. 저는 책에다 적었던 게 이제 지금 당장 투자에 손을 떼라고 적었어요. 에? 왜요? 우리는 전업 투자자가 아닌 점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우리는 하루 종일 음. 주식장을 볼 수가 없고, 우리는 회사를 나가야 되고, 가정주부님들은 아기를 봐야 되고, 육아를 해야 됩니다. 그 그게 가장 저도 큰 애로사항이에요. 그렇죠. 투자에. 저는 어떻습니까? 저도 방송을 해야 됩니다. 네. 저도 글을 써야 되고. 근데 우리는 하락장에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인정하자 이거죠. 음. 우리는 전업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고 공부도 되지 않았다면은 이 시장을 떠나 있어라 라는 아하.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확증 편향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뭐 제가 S전자를 주식을 그래도 뭐 큰 돈이 아니게 처음 투자하는 분들도 큰 돈이 아니라 조금 넣었었더라도 내가 S전자를 샀으면은 그 S전자가 오를 것 같다라는 기사만 봐요. 아, 맞아요. 거의 대부분이. 음. 그러니까 뭐 T 그 전기차 회사, 미국의 그 회사도 그걸 사면은 뭐 계속 그냥 이건 호재만 잘 될 봐요. 거야라고 네. 하고, 서울에 아파트를 산 분은 아파트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상상을 하게 맞아요. 되죠. 그게 확증 편향이거든요. 이걸 떠나서 투자를 한번 객관적으로 보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왜냐면 역대급 성장 국면이었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성장세였잖아요. 예, 가격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떨어져서 한번 쉬면서, 지금 이제 쉬는 타임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쉬면서 잔심을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잔심이라 하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물에 대한, 관심은 갖고 있대. 그쵸, 한 발 떨어져서. 관심을 진심을 갖고 잔심으로 남겨라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니, 네. 거의 뭐 라인까지 잘 맞춰 오셨네요. 예, 짜왔습니다. 뭐 책에 다 제가 적었던 얘기니까 네. 뭐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하는 말씀드리는 거죠. 뭐. 저희도 그러면 이쯤에서 잠시 이야기를 쉬어갈까 하는데 그러시죠. 두 번째 신청곡 무엇을 들어볼까요? 두 번째 신청곡은 보이시스 데케어라는 노래인데요. 이게 예전에 1991년도였나요? 걸프전 때 음. 참전한 미군의 사기진자가 또 안전을 기원하면서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노래인데, 네. 이때 당시에 유명했던 그 뭐 스포츠 스타부터 시작해서 할리우드 뭐 배우분들까지 참여를 해서 노래를 했는데, 저는 이 노래 가끔 가다가 이제 듣거든요. 근데 보호의 목소리잖아요. 제목도 너무 좋고, 이 노래를 들으면 진짜 뭔가 보호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경제에 지치신, 그리고 뭐 갑자기 나 벼락거지 된 것 같아, 벼락부자가 안 되고 난 벼락거지가 된 것 같아라고 혹시 상처를 받고 계신 경제적으로 분들이 계시면 이 노래 듣고 한번 위안을 보호의 받기를. 목소리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노래를 선곡했습니다.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Voices That Care. EBS FM 이희경의 5천만의 생활경제 경제 인사이트. 오늘은 비겁한 돈의 저자로 돌아온 방송인, 개그맨, 투자자 황현희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대답은 아직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대답이요? 어떤 타이틀이 가장 내 옷 같은지. 개그맨, 저는 방송인, 투자자, 작가. 사실 이 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질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네. 개그맨이고요. 제가 이렇게 뭐 개그로서 웃음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 책의 본질은 여러분의 웃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투자 성공해서 웃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죠. 이 기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의 본질은 코미디언이고 개그맨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답도 분산 투자로 잘 하셨네요. 개그맨인데 예, 웃으셨으면 좋겠으니까 투자자로서의 그렇죠. 어떤 그렇죠. 이야기도 하고 역시. 그렇죠. 웃음의 장르가 많잖아요. 사실 뭐 폭소도 있지만 기쁨의 웃음, 뭐 기쁨의 눈물도 있을 수 있고, 예, 뭐 그런 허탈한 웃음도 있을 수 있겠고. 진짜 예.
오늘 대답에도 분산 투자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또 선배님한테 배워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 좀 경제 채널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네. 이게 외우게 되네요, 제 말들을. 준비된 멘트들입니다. 경제 공부를 예. 뭐 2014년부터는 대학원도 다니셨고 그 이후에 또 실제로 만나는 실물 경기들을 또 만나면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이렇게 경제 공부하면은 지금이 정체기인지 하락기인지 뭐 상승기인지 그거 몰라요. 그런 느낌 와요? 몰라요. 그건 신의 영역입니다. 어, 그거 맞추는 사람은 저는 올바른 투자자의 방향으로서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상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거 다 믿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어차피 그분들의 말을 듣고 선택은 제가 하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내 인생을 그분들한테 맡기실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선택은 내가 해야 되고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그 거죠. 용기도 내가 내야 되고 맞아. 이 투자라는 게 굉장히 저는 좋았던 이유가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이 책임 오롯이 내가 다 져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을 수 있어서 저는 투자라는 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니 투자로 큰 수익을 얻으셨잖아요. 아까 몇 년도에 아파트 투자를 했고 네. 몇 년도에 주식을 들어갔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지금 금액을 말씀 안 해주셔도 저는 감이 오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네. 굉장히 큰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계실 것만 같은데 이렇게 투자로 큰 수익을 얻은 후에 소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셨다면서요. 소비에 대해서 이 소비라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라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뭐 예전에 이희경 씨도 아시겠지만 막 말도 안 되는 소비를 했었어요. 무슨 외제차를 뭐 뚜껑 열리는 한겨울에 뭐 근데 그 지금 차에 왜 저는 태워주지 않으셨나? 좀 좁더라고요. 예. 그땐 제가 또 그렇죠, 예. 그렇죠. 어쨌든 그런 소비를 하다가 이 소비에 대해서 과연 내가 여기서도 이제 아까 드렸던 말의 연장선인데 나는 과연 어떤 소비를 좋아할까라는 거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굉장히 물건을 싸게 사는 것도 좋아하고 비싼 화장품을 쓴다거나 이런 거에 전혀 만족을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감흥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나의 소비의 패턴은 과연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아내가 좀 15만 원짜리 바디워시를 사는데 저는 그거 쓰고 전혀 기쁘지 않거든요. 네, 전혀 기쁘지 않아서 저는 10,000원짜리 4kg 그 헤어 대용량. 대용량 그 모텔용 있잖아요. 네. 그걸 쓰면 너무 좋은 거예요. 거품도 많이 나고 양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나는 나는 이런 소비가 나한테 정말 맞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생각했죠. 뭔가 재화를 구매할 때 가격이 하락되는 가치에 있는 그 재화를 구매하지 않는 게 나의 소비 패턴이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계를 사려면 R사를 사는 게 맞아요. 그렇죠. 예. 가방을 사려면 C사를 사는 게 맞습니다.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후드티를 사러 한번 좀 몰에 갔었는데 그 나이스 그 브랜드 있잖아요. 그렇죠. 안 샀어요. 8만 원인데 저게 사봤자 일단 난 후드티가 많고 장롱에서 언젠가 썩어 있을 뭐 이런 상황들 머릿속에 그려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S전자 주식을 한 주 샀습니다. 같은 가격이었으니까. 뭐 이런 식의 본인의 소비 패턴을 나는 과연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떤 소비를 했을 때 나는 과연 만족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저도 주식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는 소비가 이거 살 바에야 이 그쵸. 주식 하나를 더 사겠다. 이 ETF 한 주를 더 사놓겠다. 네.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좀 바뀌더라고요. 맞습니다. 소비 패턴이. 제 주변 친구들이 요즘 뭐 진짜 붐인 것 같은데 골프를 그렇게 많이 치더라고요. 네. 근데 저한테 물어봐요. 너 왜 골프 안 치냐고. 안 치세요? 저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돈이 너무 아까워서 못 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돈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되니까. 근데 뭐 골프를 치신 분이 뭐 그분들의 만족감에 대한 그렇죠. 소비잖아요. 그럼요. 그분들의 상황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거지만 저는 한 번 나갈 때마다 그렇게 뭐 한 2-30만 원씩 나가는 취미를 갖기에는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저녁에 먹을 와인이나 뭐 삼겹살이나 목살을 사서 집에 들어가는 게 나도 가고 저한테는 싶다 거기에. 왜 나도 한 번만 불러줘요. 네. 옛날에 그러지 그랬어요. 늦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소비가 저에게는 굉장히 만족감을 주는 소비다. 물론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만족감을 느끼시는 거고 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소비를 더 좋아하고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외제차나 이런 건 못 삽니다 이제 저는. 예. 그럼 지금은 뚜껑 안 열려요?
뚜껑이 없고요 일단. 뚜껑이 있네요. 예. 뚜껑은 있는데 안 열려요? 저 2015년에 산 그 국산차를 아직도 타고 다녀요. 처음입니다. 저도 이렇게 오래 지금 6년 넘게 같은 차를 탄다는 것도. 근데 이제 그런 소비를 못 하겠어요. 감가상각이 되는 소비를 이제는 좀 못 하겠더라고요. 특히나 차량은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중고차를 지금 내내 타고 있어요. 이게 주식뿐만이 아니라 경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못 사겠죠. 자연스럽게 생겨난 변화들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충분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것 같아요. 조금은 인정하시죠?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그 시작 단계고요. 그 시작 단계 아니 시작이 이 정도면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려고? 시작 단계지만 네. 제가 시작했던 좋은 방법들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고 그분들의 웃음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쓴 것이고요. 굉장히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말씀을 해드리고 현실을 정말 직시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제 앞으로의 목표. 그러니까 내가 뭐 투자자로서 혹은 뭐 방송인으로서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지금 아내와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은퇴를 어떻게 할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방송적인 은퇴 방송은 아니면 어떤 방송은 이제 경제 활동에 대한 은퇴? 저한테 지금 방송은 이제 제가 하는 일의 수단이 됐죠. 온전히 이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시간을 갖고 이곳에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수단이 된 것이겠죠. 그 아내와 어떻게 이제 이제 저는 이제 서울을 떠나서 다른 곳에 좀 거주를 하고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아이 교육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의견을 잘 하고 있고 잘 떠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희 씨의 앞으로의 행보도 굉장히 네. 기대가 되고 궁금하네요. 자주 만나서 의견도 공유하고 그래요. 어. 차도 한 잔씩 하시고 그러시. 좋은 정보 있으면 제가 이제 또 연락드리고. 저는 그런 좋은 정보에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거 의심 혼자- 많잖아요. 맞아요. 저 정말 의심 많죠. 제가 개그맨 중에 유일하게 사기 안 당하는 사람인 거 알죠? 저도 안 당했어요. 역시 우리 또 경제에 관심이 있으니까. 통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투자에 성공하고 투자에 관한 확고한 철학을 갖게 되신 거 정말 부러운데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 청취자분들께도 많은 좀 자극이 됐었을 것 같아요. 네네. 오늘 바쁜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불러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청취자분들에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이하인 저도. 여러분들도 이 돈이라는 것은 자기가 관심을 갖는 딱 그만큼의 것만 허락을 하더라고요. 네. 많은 관심을 갖고 경제를 통해서 본인의 부후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시간 될 때 또 모셔야겠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놀러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